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볼 차량은 렉서스 LM500H 모델입니다. 파워트레인은 2.4L 4기통 터보 하이브리드랑 6단 자동 변속기가 올라가 있는 녀석이에요. 또 원래 토요타에서 사용하지 않던 시스템을 크라운에 먼저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고, 크라운에서 쓰던 거를 이 모델에 적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주행했을 때 엔진 소리가 생각 외로 까랑까랑하고 조금 날카로운 부분? 그래서 렉서스랑 조금 안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오너 드리븐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의전 차량용으로 제작된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세그먼트가 없습니다. 미니밴 시장에서 독보적인 차량. 6인승 기준으로 2455kg. 근데 4인승이 더 무겁습니다. 4인승은 2470kg인데 시스템 총 출력은 368마력. 엔진 단일 마력으로 했을 때 275마력 정도 나오는 녀석이고, 복합 연비는 10kg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운행해 보니까 7에서 8km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연비가 하이브리드 치고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축에 속한다. 2.4 4기통 터보 렉서스 모델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네, 엔진룸 왔는데 엔진룸에서 뭐 특별히 이색적인 거는 원래 1234 쓰는데 134A 다시 그걸로 쓰고 있어요. 에어컨 가스. 그리고 좀 2.4기통 터보 모델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토요타 엔진에서. 여기 보면 포트 분사 인젝터가 있고 다이렉트 인젝터가 있고, 그래서 D4S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녀석이고, 저기 안에 이제 터빈이 달려 있고, 터빈에서 바로 인테이크를 거쳐서 여기 이제 순행식 인터쿨러가 아주 작게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행식 인터쿨러랑 이제 서지 탱크랑 요 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아서 터빈 스프럽은 굉장히 빠를 것 같다라는 느낌. 그래서 요 순행식 인터쿨러 별도의 이제 보조 탱크가 달려 있고, 그리고 에어컨은 후석 별도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냉매 가스 용량이 850g 정도. 그래서 에어컨 용량도 상당히 크고, 특히 4인승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냉장고가 17L 짜리가 들어가니까 그 냉장고 능력도 뭐 영하 10몇 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니까 에어컨 성능도 굉장히 뛰어나고 냉장고 능력도 뛰어난. 그래서 렉서스에서 만든 것 치고는 요런데 이제 마감이 잘 안 돼 있는 거랑 메인 프레임이 보이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렉서스에서는 이제 좀 안 보였던 모습들, 완벽하게 의전용 차량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본넷 쇼버도 없고 그냥 이런 짝대기, 이게 풀옵션으로 가면은 2억짜리 차가 이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미니밴의 초럭셔리. 그래서 이 차는 엔진이나 미션 하드웨어보다는 이제 그냥 실내 승객석 같은 느낌을 봐야 될 것 같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뭐 비행기로 치면 퍼스트 클래스를 타느냐 안 타느냐가 중요하지, 뭐 비행기 기종이나 비행기 엔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엔진룸만 좀 간략히 보면은 2.4L 터보 엔진, 그래서 그냥 기존에 사용하던 2.5L 자연흡기 엔진에 실린더 보호를 좀 더 강화를 하고 강화한 엔진에 터보를 장착해서 이렇게 구색을 맞춘 거 아닐까. 근데 이거 할 줄 알면은 토요타 86에도 터보를 올려주지. 좀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다. 토요타 86도 2.4 자연흡기, 근데 얘는 2.4 이제 터보 모델. 요게 이제 토요타 86에 올라갔으면 아주 재미있는 차가 되었을 텐데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 그리고 시에나 대비했을 때 시스템 출력이 100마력 이상 올라갔으니까 주행 질감, 그래서 앞뒤로 롤이 생기는 그런 건 없어요. 엔진 파워 유닛이 힘이 약해서 가속을 빨리 가져가면 이제 뒤로 쏠리고 감속할 때 앞으로 쏠리고 하는 그런 거는 확실히 이 녀석이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출력이랑 토크가 저 RPM 때 풍성하게 나와주니까 주행할 때 앞뒤 롤은 확실히 없어요. 근데 엔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소음이 조금 있는 게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 근데 앞좌석에 운전하는 차량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엔진룸에서는 특별히 이색적인 거는 없어요. 그냥 토요타스럽지 못하게 정비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흔히들 교환하는 산소 센서나 터보 차지 파이프를 교환하려면은 거의 뭐 서커스를 해야 될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엔진룸의 깊이 자체는 일반 승용 차량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깊이는 상당히 깊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시보드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이드 미러 있는 데서부터 대시보드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대시가 시작하는 그 구간까지 엔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굉장히 엔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성은 토요타 치곤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정비성 때문에 사는 차는 아니니까, 어차피 정비는 서비스 센터에서 하거나 오너들이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엔진 간단히 보고 하체 한번 가서 구경해 보시죠. 알파드랑 얼마나 다른지. 네, 하체로 왔는데 하체는 알파드랑 완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인 이제 서브 프레임, 울무정자 프레임이랑 로우암이랑 너클이랑, 그리고 브레이크가 약간 렉서스라서 다르긴 한데 그냥 스틸입니다. 스틸 2P 예, 그랜저 XGT 보던. 그래서 토요타는 역시나 아직까지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 시스템에 되게 보수적이고 돈을 안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알루미늄은 너클 알루미늄에 서스펜션의 각도부터 뭐 너클의 사이즈, 그리고 로어암의 사이즈, 이런 건 다 알파드랑 똑같아요. 근데 이게 폭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카니발보다 15cm 작아요. 작다 보니까 이 세그먼트로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시에나 대비했을 때 많이 좋은 성능으로 개선하기에는 너무 좁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뒤에 시트도 좀 이제 따닥따닥 붙어 있는 느낌인데, 소파 두 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실내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일반 자동차 시트가 아니라 집에서 앉는 소파가 두 개가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시트가 거의 서로 붙어 있는 정도? 알파드랑은 다르게 이렇게 순행 라인, 물 라인이 이제 뒤쪽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랑, 그리고 미션의 본체 사이즈도 이제 알파드보다는 조금 더 큰 비중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알파드에는 이제 원래 없던 저 겉벨트가 하나 생겼어요. 저 겉벨트는 이제 기계식 워터펌프를 작동하는 방식. 그래서 여기 에어컨 컴프레셔는 실질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고 벨트로 구동되지 않고 전기 모터로 컴프레셔를 구동하는데, 위에 이제 3PK짜리 아주 약한 벨트가 물려 있는데, 이 녀석은 워터펌프를 돌리는 녀석일 것 같습니다. 그 뒤쪽에 오면은 원래 알파드 때 있던 이 파워트레인이 뒤로 밀리는 걸 막아주는 보강판 같은 게 있었는데, 이 녀석은 삭제돼 있고 엔진이 약간은 누워져 있는 형상. 그리고 엔진 마운트는 4개의 포인트로 정확하게 잡고 있어서 4포인트 를 잡아가지고 진동이랑 엔진 소음을 잡으려고 했던 노력, 그런 거는 잘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실내 요런데 보면 이제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하는 그 흡참이랑 이제 우레탄 폼으로 코팅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게 그냥 얇은 철판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운전할 때 아까 실내에서 조금 엔진 소음이 좀 신경이 약간 쓰일 정도로 많이 올라오는 이유가, 이 실질적으로 이 안쪽에 많은 게 없어요. 그냥 일반 철판. 그리고 터빈은 트윈 스크롤 터보 같아 보이는데, 터빈의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다는 게 2000rpm 때 이 녀석이 풀토크가 나오다 보니까 터빈의 사이즈를 키워서 출력을 올리는 방향이 아니라 터빈의 사이즈를 줄여서 그냥 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터빈이다. 그래서 트윈 스크롤 조금 작은 터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2.4L 엔진 효율성에 포커싱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0rpm 때의 터빈이 활성화돼서 준수한 토크가 나오게 잘 세팅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체나 이런 프레임에 이제 방음 방진 패드 같은 게 원래는 토요타는 없고 렉서스는 있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 녀석은 토요타 알파드랑 이 녀석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이제 시스템 출력이 100마력 이상 높아서 이제 알파드보다는 조금 준수한 출력을 낸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하체 구성이랑 프레임의 구성은 완벽히 똑같습니다. 이 RMDPS는 또 열이 많아 가지고 이 공기로 냉각하기 위해서 여기 덕트를 또 뚫어놓은 좀 특이한, 토요타에서 좀 안 하는 방식의 덕트, 이런 덕트가 달려 있어요. 약간 독일 애들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 거 아닐까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브레이크가 보면은 이제 거의 회생제동으로 쓰다 보니까 디스크가 표면이 녹이 있는 정도? 그래서 회생제동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투피스톤 브레이크로 충분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차가 가지고 있는 게 2.5톤 가까이 나가는 차에 투피스톤 스틸 브레이크는 제 생각에는 조금 너무 원가 절감을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약간은 있어요. 터보 액추에이터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완전 옛날 되게 보수적인 브랜드들이 선택하는 방식, 그냥 너무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블로우프 밸브는 제가 아까 육안으로 확인을 못했는데 터빈 차징 소리랑 블로우프 밸브 비슷한 소리가 좀 나요. 렉서스 치고는 좀 특이한 구성이다. 타이어는 둘드로 519,
근데 기본 공기압이 40 psi가 넘어요. 공기압이 상당적으로 높고 이 타이어 평평비도 너무 높다 보니까 그냥 출렁출렁한 그런 승차감을 잘 구현하는데, 공기압은 40 psi가 조금 아이러니하긴 한데 공차 중량이 2.4톤이 넘어가니까 이제 공기압을 좀 하드하게 쓰는 것 같아요. 휠은 단조 휠인데 생산은 대만에서 하고 있는 휠이에요. 이 우물정차 프레임이랑 기본 메인 골격 프레임, 이 여기 흡차음 안 돼 있는 거는 알파드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뒤로 넘어가시죠. 네, 뒤로 왔는데 뒤에 오기 전에 이제 중간 머플러 사이즈가 보면은 중간 머플러, 이게 최종 엔드 머플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에가 좀 비어있는 헬르모르츠 방식의 소음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레주네이터로 한 번 더 소리를 잡는, 그래서 렉서스답게 NVH를 좀 강화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 프레임 안쪽에 이제 보강이나 실링 코팅은 아직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급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렉서스가 독일 프리미엄급으로 모방이나 카피하는 브랜드가 아니고 자기네들만의 색깔로 차량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돼 있다라고 뭐 굳이 나쁜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때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도가 중요한 차량이다 보니까 이게 됐다 안 됐다 뭐 그런 거는 좀 애매하다. 그 뒤에 왔을 때 이제 브릿지 보강 같은 것도 원래 일본 애들이 잘 안 하는 건데 이런 브릿지 보강도 되어져 있고, 그리고 밑에는 이제 위시본 같은 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블 위시본이냐 듀얼 위시본이냐 뭐 말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위시본 형상이 두 개라서 그냥 더블 위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타에서도 이야기하기를 더블 위시본이라고 광고를 해요.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이제 듀얼 위시본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시본 형상이 두 개가 있다. 한쪽은 스프링, 한쪽은 댐퍼가 물리는 형상이라서 뒤쪽 승차감이 생각 외로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알파드 같은 경우도 승차감적인 면에서 굉장히 준수한 승차감을 내는데, 이 렉서스에 와서는 조금 더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튜닝된 게 이제 여기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적용된 것 같고, 뒤쪽 모터는 이제 100마력 정도 출력을 내는 모터가 달려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륜구동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더더욱이 뭐 험로나 오르막이나 뭐 특히 뭐 강북같이 막 고저차가 있고 막 이런 데서 운영하기에는 괜찮은 시스템일 것 같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알파드랑 너무 똑같아요. 구성이랑 구색이 똑같고,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 머플러를 이제 여기 이렇게 엄청나게 찌그러뜨린 건데, 이거는 일본 애들이 아직까지 지키고 있는 방식이에요. 차체랑 3cm 정도의 여유 공간을 둬야 된다라는 그 제조 라인의 이제 약간 꼰대 같은 마인드? 그러니까 독일 차들은 이 머플러 갭이 뭐 1cm 미만인 브랜드들도 많은데, 유일하게 이제 일본이랑 한국 브랜드들이 요 차체랑 3cm의 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점이 있어요. 그게 좀 특이하다. 그래서 이런 기준은 좀 되게 보수적으로 잘 잡고 가는 편인 것 같은데, 측면 충돌하면 차가 뒤집히는, 조금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100% 인증을 못 받을 거라고 하는데, 어차피 북미나 유럽에서는 이런 이제 미니밴의 럭셔리 시장 자체가 없대요. 그래서 아예 진출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만든다고 하니까, 동남아 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요 알파드, 시에나 요 모델이라고 합니다. 미국 시장을 생각하지 않고 만들었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특이한 자동차 규격을 가진 나라에서 만들다 보니까 카니발보다 15cm 좁고 위로는 제약이 없으니까 막 엄청나게 위로 키운 형상. 근데 이게 알파드보다 약간은 더 넓어지고 전폭이랑 이런 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서스펜션도 이렇게 어댑티브로 바뀌면서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게 이제 렉서스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로우암은 거의 뭐 포뮬러 그랑프리에 나가도 될 만큼 로우암의 길이가 거의 여기 중앙에서 센터에서 시작해갖고 쭉 가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맨 끝에 스프링이 물려 있고 댐퍼가 물리는 구간이 따로 있어서 승차감을 요걸로 많이 조율해서 잡았다라고 합니다. 렉서스 LM이라서 알파드랑 뭔가 좀 다른 부분을 찾으려고 기대했던 부분이 있는데, 하체 구성은 똑같다. 근데 실내가 일단은 이제 넘사벽이니까 스프링 위에 메인 프레임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강성이 떨어지니까 위에 보강을 해놓고, 서브 프레임 고무 부싱도 엄청나게 두껍게 잡고 있어가지고 뒤쪽도 거의 뭐 앞쪽 멤버 수준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멤버의 볼륨이 상당히 커요. 링크는 4링크로 되어 있는 시스템. 그래서 4링크에 듀얼 위시본, 뭐 멤버 보강이랑 이런 것도 되게 잘 해놨고, 모터 마운팅 하는 것도 되게 잘 해놨어요. 원래 공룡 낙하산에 있어야 되는 그것도 다 이렇게 마감해놓고, 밑에서 보이는 난반석 그런 이제 디테일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여기 흑색 착색 같은 걸 또 해놨어요. 머플러도 그렇고.
이거 말곤 이색적인 게 없다. 네, 이렇게 렉서스 LM500H 준비 없이 찍어서 뭐 많이 부족하지만 토요타 알파드 대비했을 때 하드웨어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하체는 떠봤는데 솔직히 알파드랑 큰 차이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찍었던 영상이 아마 모트라인이라는 채널에 올라가 있을 텐데 그 영상이랑 이 영상이랑 결론은 알파드랑 똑같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카니발 하이리무진 같이 이제 고급 럭셔리 미니밴 시장을 이 렉서스 LM500H가 알파드의 고급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녀석이 지금 계약을 해도 뭐 1년 이상 대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인기가 있는 모델인데 하드웨어적인 차이는 잘 모르겠다. 가격이 이제 4인승 기준으로 가면은 뭐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근데 실내가 이제 1억 이상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법인 회사 차량으로 너무 잘 어울리는 모델이라서 회사 대표님들이나 사장님들한테 강력 추천하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